자,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정당으로 소속돼서 나오는 거 오늘 마지막이잖아요. 네, 오늘 내일 열린민주당 전당원 투표를 하고요. 목요일 오후 6시에 결과가 나오면 합당이 될지 안 될지 결정이 납니다. 방송이 금요일 날 나가요. 그러니까 합당 찬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시. 자, 다시 소개부터 할게요. 합당을 주도하신 정몽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취재가 여기서 다 이루어져. 김의겸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자, 원래는 이제 가장 바빠야 하는 보직인데 토론이 없어가지고 토론 담당이거든요. 할 일이 없어요. 박주민 의원 나오셨어요. 박주민입니다. 후보 간 토론은 없어도요. 네. 기자들과의 토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하기 때문에 일이 없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요. 자, 우리 이제 정봉주 전 의원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창당과 합당의 동시에 주역이에요. 그 전당 투표를 했고 압도적인 높은 지지를 받고 합당 찬성 결과가 났습니다.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는데 아니 내일 금요일 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럼 합당 된 거하고 안 된 거하고 두 버전을 찍어야 될 거 아니야. 상당은 제가 주역이 맞아요. 이번에 합당 과정에서는 저는 전체 합당 과정의 한 5% 정도도 역할을 안 했고 95%의 모든 역할을 김의겸 의원이 다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열린민주당에서 합당 반대하는 분들이 여길 비판하세요. 자, 최근 김건희 씨 관련해서 핫한 뉴스는 김의겸 의원 쪽에서 다 나옵니다. 진작부터 등판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라고 하셨고 실제 등판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박영선 전 장관 며칠 전에 라디오에 나와서 김건희 내가 잘 아는데 네. 지금 연기를 하고 있다. 박영선 전 장관이 실제로 그 부부하고 아마 우리 쪽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많이 만났던 왜냐하면 초창기는 사람이고,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네, 분위기 좋았죠. 그리고 네. 이제 법사위도 계시고 실제로 그 아크로비스타 306호 그 집에 초대받아서 오. 네, 그래서 그 김건희 씨가 무장 해제한 상태로 박영선 장관에게 했던 말들 뭐 이런 것들에 비춰봤을 때 사과 기자회견에서 나온 건 박영선 전 장관 말씀대로 일종의 연기를 한 거라고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YTN이나 오마이 외에 다른 기자들하고 꽤 통화를 했나 보더라고요. 네, 대중들 앞에 나가려고 하다 보니 좀 몸을 풀 필요가 있죠. 뉴스공장에 나와서 제3의 인물 한번 이야기를 한번 예. 했었는데 그렇게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대중들 앞에 서겠다. 기자들로부터 문의 전화가 오면 거기에 응대를 하면서 서서히 몸을 풀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3의 녹취록이 등장할 수도 있겠네요. 네네. 내년 1월 달에는 그 전국이 또 열릴 수도 있겠습니다. 무슨 녹취록이 등장해가지고. 그럴 가능성을 비롯해서 박주민 의원이 지금 침묵하고 있지만 사실 굉장한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의원 중 그래요? 한 분이라서 네. 지금 할 일이 없다 보니까 막 여기저기 기동량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별위원회라고 긴 이름의 당특위 위원장이다 보니까 제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근데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각 기관들에게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뭐 제보자의 신분이라든지 또는 제보자가 준 정보의 내용의 어떤 자체적인 합리성 이런 것들로 보면 이건 진짜 거의 사실인 것 같은데 그래서 보충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있는데 진짜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죠. 네. 아유, 궁금하다!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나중에 지금 좀 검증이 되면 네. 그 가족과 관련된 것들입니까? 뭐 김건희 씨, 뭐 윤석열 후보자 본인, 뭐 장모 관련된 거 골고루 다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있었죠. 재직증명서. 네, 재직증명서. 도대체 이거 누가 떼준 거야? 아무도 협회 회장 김영만, 예. 그 전에 김범수, 예. 사무총장. 실무자, 사무총장 아무도 이런 걸 본 모른다고. 적이 없다. 그렇죠. 그리고 찍혀 있는 도장이라고 하는 것도
정식 관인도 아니고 그 회사의 법인 인감이다. 사용인감. 네. 네, 동그란 거. 네, 그렇죠. 동그란 거. 외부로 나가는 문서에 쓰지 않는 거. 네, 그래서 누군가가 이거 따붙인 거다. 그 도장 부분만 수원여대에 저희들이 그 원본을 우리가 좀 보자. 그랬더니 한참 실갱이를 하다가 제가 어제 그냥 찾아갔습니다. 학교로. 네, 그래서 수원여대 총장, 교무처장 앉혀놓고 그 원본 좀 봅시다. 그동안은 사본이었는데. 네, 사본이었는데 이제 원본을 보고 원래 들었던 내용하고는 좀 다르지만 다른 방향으로 미심쩍은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그것도 체크를 할 생각입니다. 내용은 얘기를 하나도 안 하는데. 그렇다고 한참 듣고 왔더니 결국 마지막으로 확인해봐야 되겠대. 지금 나와서 돌아다니는 그 김건 씨가 원래 김건 씨가 아니란 제보가 있어서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랑 똑같아. 그래도 확인하러 수원여대까지 간 걸 좀 이쁘게 좀 그렇죠. 봐주세요. 아니 이게 현장에 가는 건 대단한 겁니다. 예. 이게 더불어민주당은 안 해요 이런 걸. 저희도 해요. 아니 열린민주당은 현장에 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현장에 가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통합을 해야 되겠다. 저희도 합니다. 저희도 가고요. 아, 그래요? 아니, 그리고 김우겸 의원은 못 알아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저 한겨레 신문 기자인데요? 박주민 의원이 위원장을 했는데 정확한 이름이 뭐라고요? 그냥 윤검특위라고 저희들은 불러요.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별위원회. 나도 처음 들어봐, 나도. 예를 들어서, 장모권이라든지. 그리고 윤석열 후보 본인 관련된 내용도 있어요. 그런 제보를 받았는데,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럼 예를 들어서, 양평 장모 공주 개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저희들이 추가 고발도 했고, 또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그 경북 남부경찰청이거든요. 거기에 방문을 해서 좀 제대로 수사해달라고 이야기도 하고, 경찰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경기 남부경찰청을 방문을 했어요? 방문했습니다. 직접? 네. 그럼 우리가 합당할 이유가 없네. 저기도 할 줄 아는데. 공흥지구도 가고, 양평군도 가고, 저희들 다 가요. 딱 한대, 현장을. 김한길 새시대 위원장 있잖아요. 예.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당 창당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요. 민주당을 바보 만드는 창당준비위원인 줄 알았거든요. 국민의힘을 바보 만드는 창당준비위원회예요. 이런 판 있는 거는 또 의원님 전공이거든. 국힘이 지금 완전히 나눠졌잖아요. 지금 어떻게 나눠진 거예요, 지금?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눠져 있는데 지지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룹에 유승민 그룹이 있고요. 유승민의 요즘 칩거예요. 칩거? 이제 또 홍준표 의원은 선거는 지고 6월에 있을 지방선거를 자신이 비대위원장으로 깃발을 들고 선거를 치르고 싶은 생각. 홍준표. 예, 홍준표. 의원 쪽의 생각을 이제 의원님이 머릿속에 들어가지고 읽으신 거죠? 머릿속에서 좀 거닐다 왔죠. 거들다 왔죠. 유승민도 이 상태에서 내가 정치적으로 정치를 할까 말까까지 고민하고 있어요. 아예. 예. 김한길 대표 입장에서는 유승민 필요 없다. 홍준표 필요 없다. 민주당에서 나왔던 사람들 민주당에서 일부 빼내서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여당을 만들겠다.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새로운 정당을 만들 것 같아서 확인해 봐야 되겠다. 오늘 결론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여의도에 돌아다니는 이야기가 있죠. 의원님한테 안 걸리는 얘기가 없어요. 의원님이 제일 많이 흘리고. 제일 많이 흘리고 또 제일 많이 들어갔다 나가. 여러분들이 보는 찌라시의 90%는 슬쩍 거쳐간 겁니다. 김한길 대표는 원래 창당 전문가예요. 박주선 또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모식이 영입한 것도 그 내부의 반발을 오히려 촉발시키려고 영입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오히려? 예, 오히려. 전제는 무조건 윤석열이 이긴다는 거예요. 전제 하에서 이준석 파, 홍준표 파, 그리고 유승민 파, 너희들은 떨어져 나가라. 나머지 갖고 새로운 신집권 여당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윤석열 파, 민주당 탈당파 또는 진보정당의
걸쳤던 사람들, 예. 이렇게 진보 보수를 다 아우르는, 원래 그 그림 전문가잖아요, 원래. 그렇죠. 그냥 지금 이제 안철수 밑에 이태땡. 그분하고 정진석하고 깐부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매개가 돼갖고 안철수와 윤석열은 가끔 통화를 합니다. 예. 거기 또 흘러다니는 거죠. 아니요. 그럼. 제가 그렇게 흘렸더니 그렇게 하더라고. 둘이 막판에 통화하고 가면 둘이 단일화 해가지고 결국 50% 넘게 되면 끝까지 레이스를 간다. 안철수는 예. 근데 이제 후보 단일화는 던질 것이다. 그럽니다. 이제 이태규는 빨리 가자. 라고 알고 계시고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김동연과 조정훈 시대전환이 또 깨졌어요. 둘이 깐부거든. 오래된 깐부죠. 유엔 무슨 평화유지단인가 거기서 같이 활동을 했어요. 사수 부사수 관계인데 그 새물결 당을 만들 때 네. 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 한 달 전에요.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 되는데 쪽으로 김동연이 나는 윤석열 쪽으로 못 간다. 그것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토닥토닥 달래주는 게 송영길. 자, 이거 다 믿지 마세요. 네. 아니 그래서 이런 설이 돌아다니면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확인해봐야겠다. 근데 중요한 건 윤석열 후보 본인이 새시대위원회 쪽에 마음이 가 있더만요. 그러면 그리고 계속 이제 인터뷰 방식으로 그쪽 채널에 그러니까요. 자기 입장과 개인 인터뷰를 생각을 하면 밝히더라고요. 거기다가 다 올리더라고. 계속.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에 들어갔다. 그런 표현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심이야 본심. 네. 예. 그리고 이제 김병준 위원장과 윤석열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깐부예요. 윤석열의 사수가 누구냐면 최동욱인 줄 알았더니 최동욱하고는 끊어졌고요. 정상명 총장이 있습니다. 정상명 네, 총장이 정상명 총- 주례를 받죠. 정상명 총장과 둘이 수직적 간부, 정상명 총장과 김병준도 또 수직적 간부. 그러니까 둘이 형제처럼 오래전서부터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그 의미 도대체 그 얘기 다 어디서 듣는 거야? 당신이 얘기해 준 게 99%고. 자, 그래서 깐부인데 김병준, 김한길, 윤석열은 지금 완전히 한 몸이 됐어요. 김종인 위원장이 그러니까 지금 따로 노니까 답답해갖고 한겨레에다가 툭 던진 거죠. 김종인 총괄 위원장이 뭐 창당이라는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얘기했단 말이죠. 자기는 거기서 소외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소외되고 있죠. 예. 김병준 위원장하고 또 저하고 친해요. 부총리 올라올 때 그 논문 표절 때문에 열린 우리당 의원들이 싹 반대합니다. 그때 저만 지지해요. 그때는 의원이셨지. 예, 의원일 때 김병준 위원장과 그다음 또 요 중간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셋이서 식사를 한번 하기로 했어요. 식사하고 난 다음에 재밌는 얘기가 나오면 또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창당은 대선 끝나자마자 대선 끝나자마자 지방선거 전에 창당하고 대통령 윤석열, 지방선거 주역 김한길. 이 구도가 딱 떨어지는 거죠. 자기들 머릿속에 막 판타지를 막 그려놨구나 지금. 그럼 막 그려놨죠. 거기에 이제 또 김병준 난 뭘 할까, 뭐 총리할까, 뭐 할까. 김종인 내각제 뭐 이런 얘기 막 하고 있는데 본인이 2달짜리라는 걸 알고 계시나? 김종인 위원장은 인수위원장을 줘라. 윤석열은 못 주겠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인수위원장 줄 테니까 들어오십시오 하는데 그 중간에 역할을 한 게 원희땡 부부. 김종인 위원장이 좀 야인으로 있을 때 40일간 제주살이를 했어요. 그때 원희땡 부부와 거의 날마다 이렇게 와인을 마시면서.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낙점해 준 사람이 대권 주자가 된다 그렇게 봤죠. 그 연후로 원희룡 부부가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설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봐야겠다. 대선 전에 근데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라도 구체적인 게 나올까? 나오면 좋을 텐데요. 좋을 텐데요. 그러면 정몽주 의원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은 확인해 보실 거예요. 아마 돌아다니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찌라시 돌리는 기자들이 있어요. 한 7명 정도. 대통령실. 그 친구들한테 주면 한 2, 3일이면 확인해 와요. 기자님들도 필요한 자료 같은 걸 확보를 못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홍준표 지금 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뭘 갖고 치는지 아는 기자들이 있더라고. 가장 믿을 만한 기자라고 여기 확인해 보겠다는 한겨레 김의경 기자. 하여튼 백방으로 좀 더 뛰어봐서 필요한 자료를 좀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윤검위 특위를 이번에 합당하면 들어가시죠, 거기에. 아니, 아직 결합은 안 하셨지만 회의를 자주 합니다. 토론회 안 하는 건 어떻게 대응해요?
그것도 참 심각하게 답답한데요. 윤석열 후보는 3프로 TV라는 데 나와서는 토론 무용론을 얘기했어요. 토론회 하면 싸움만 난다. 그러더니 갑자기 대장동 특검을 받으면 하겠다. 조건을 걸고. 그 다음에 범죄자가 확실한 사람하고는 토론 안 하겠다. 무조건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토론의 횟수를 늘리는 선거법 개정안도 발의는 해놨어요. 근데 이제 선거법 개정은 항상 여야가 합의를 해야만 좀 바꾸는 오래된 관례와 전통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토론의 횟수를 늘리는 것까지 그런 전통을 지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유불리가 아니라 토론을 네. 많이 하자는 거잖아. 아니, 토론회 많이 하자고 하면은 저쪽 당이 무슨 명분으로 반대하겠어요. 뭐 우리 후보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우리 후보는 말을 잘 못해요. 이렇게 반대할 수가 없어서 끌려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법안을 통과시켜버리겠다. 그냥. 법안을 좀 통과시켜버리자. 근데 제재 수사라는 게 벌금 500만 원이거든요. 7번 법으로 박아놔도 단독 통과시켰기 때문에 날치기라서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다 하고 500만 원씩 내버릴 수 있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법을 통과시켜도 큰 실효성이 없다는 것도 고려 대상이긴 하고요. 합당아나운서는 세트로 다시 모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뭘 확인해 봤는지 확인하시려고. 아니, 우상호 의원이 오늘 원래 나오기로 했는데. 일정이 겹쳐서 못. 네. 우상호 의원이 그 능력이 좋아요. 김우겸 의원은 또 꼼꼼하고 그 문안이나 이런 걸 해서 둘이 잘 맞아갖고 했고 이제 근데 이제 우상호 의원의 단점은 서울시장 나가고 싶어 하더라고. 경쟁자거든요. 아니, 우시장이 뭐예요, 우시장? 뭐 소시장이야? 이번에 합당이 성사된 데는 제1공신 김우겸, 그 우상호. 이게 이재명 후보의 의지도 담긴 거 아닌가? 이재명 후보가 결정한 게 이제 제일 촉진시킬 수 있었던 계기가 됐고 그것도 당대표가 받아갖고 뭉개버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송영길 대표도 한 번, 두 번 할 때 뭉개려고 그랬다가 세 번째 왜 안 하냐고 소리를 버럭 지르니까 어이씨 이거 큰일 났네. 송영길. 아니, 세 번째 움직인 거예요. 소리를 지른 사람이 누구냐고요? 확인해봐야지 그거 누군지. 하여튼 의원님 이야기는 참고하세요 그냥.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요 대선 전까지 요 조합으로 여러분 나오셔야 될 것 같아. 이제 같은 당이 되는구나. 이제 같은 당 돼요. 그러니까. 네? 예. 또 정몽주 의원을 좀 활용하세요. 근데 오늘 의원 이름이 어떻게 돼요? 예, 앞에 써져 있어요. 아니 근데 박주민 의원께서 오늘 한 말씀이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 네. 그리고 신빙성 하는 것도 많다. 네. 이런 부분을 1인 미디어들하고 연결시키면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하여튼 무슨 생각이 확 지나갔어요. 머릿속에. 박시민 의원 얘기를 듣고 그런 게 있어. 그러다 나하고 눈 마주쳤잖아. 어머. 이제 오잉? 박주민 의원한테 여기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의원님 또 바쁘시잖아. 의원님 들어야 되는 얘기가 많거든. 여기저기 막 다가 있어요 보면. 아니 제가 흘린 얘기를 듣고 와서 막 저한테 설명해 주는 사람 꽤 많아요. 야 근데 그거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확인은 뭐라니까 분명한 얘기야 이거. 내가 만든 얘기야. 자, 올해는 여기까지 하고 예. 내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분이 힘을 합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